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7번째 시간. 청소년기의 위기 대처. 청소년 시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위험한 시기이다.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과감히 실천하여 사고를 치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는 엉뚱한 발산을 하여 좌충우돌하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민감하여 그 속마음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청소년기에 보이는 행동이다.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청소년기에는 강한 자신감과 좌절과 실망이 교차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 시기는 폭발적이면서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정체성 혼란으로 비관하고 자랑과 수치심, 사랑과 증오 등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불안, 분노, 열등감, 수치감, 우울,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며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신체 발달로 인해 부모의 물리적인 체벌이나 통제가 어려워지며 인지 발달로 인해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가치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차츰 자신과 불일치되는 특징들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통합된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졸업을 6개월 앞두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우리 부부는 아연실색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유를 묻자 공부하기가 싫고 돈도 벌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더 크게 놀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부는 우선 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다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는 너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기도한 후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해보거라. 이번에는 딸이 놀라는 눈치였다. 또한 덧붙여서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허락하되 혹이라도 학교를 다시 가고 싶을 때는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딸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것에 대해 다짐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었다. 혹이라도 이런 다짐을 하면 딸이 조금은 생각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열심히 다니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장래를 위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부는 쿨한 부모처럼 학교 그만두는 것을 기도하면서 허락은 했지만 노심초사 마음은 졸였고 특히 같은 또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딸은 졸업을 하지 못할 때의 마음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아빠 아무래도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요. 라고 한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월급에 차이가 있었고 졸업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고등학교는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마음은 고맙고 반가워 금방이라도 학교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딸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학교를 다시 다니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오면 도와줄 수 있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딸은 고등학교를 알아보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교도 자신이 알아서 특수교육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말하면서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그때 정말 학교 생활이 힘들었는데 억지로 가야 한다고 했으면 아마도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해준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한다. 학교에서 엄마가 사주신 전자계산기를 누가 훔쳐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다른 학생의 전자계산기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적발되어 정학을 받았어요. 당신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커녕 휴대전화기도 없던 때였다. 그때 전자계산기는 단순히 빼기, 더하기, 나누기 정도를 하는 계산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수학을 풀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자계산기로 당시에는 꽤 비싼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부 시간과 시험 시간에도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아들의 연락을 받고 우리 부부는 처음 겪는 일이니 매우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당연히 정학을 받아야지.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지만 경제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 마음이 아팠다. 집에 돌아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졌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게 했다. 아들은 죄송해요 라고 했고 한 주간의 정학 기간 동안 도리어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문제를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정적 행동을 지적만 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대로 수용하고 바라보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2가지 자녀 양육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우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 다음에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한다. 이 2가지 방법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위기의 자녀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 4부 다 자라났습니까? 당신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가 되면 육체적으로 성장이 끝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시기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간섭받기 싫어하고 특히 독립하고 싶어하는 나이이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끌려가고 싶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의 말도 잔소리로 여기는 시기이다. 청년 시기에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겪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일을 부모가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멘토 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1대1 관계를 통해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일관성 있는 지지와 양육과 교육으로 자녀와 관계에서 신뢰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갑자기 멘토 역할을 하려고 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최근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멘토링 경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역할도 부모가 함께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지지,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부의 경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진로에 대한 조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는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은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부모의 강요 때문에 어찌하여 대학에 갔으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에 보낸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을 듣거나 보는 경험을 했다. 딸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었지만 아들은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어 했다. 아내는 아들이 신학을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므로 기도만 하기로 했다. 공대를 가겠다는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으므로 우리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입제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본 SAT, 한국의 수능과 비슷한 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및 사회봉사활동과 특별활동, 운동이나 음악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후에 대학에서 직접 면접을 한 후에 합격 여부를 통보해 준다. 이때 대학교는 여러 곳에 지원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들은 아빠, 나는 여러 곳에 지원하지 않고 두 곳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인데? 하고 묻자 MIT 공대와 메릴랜드 주립대학 공대입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래, 잘했다. 하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몇 곳 더 넣지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맨 먼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MIT 공대 면접을 보고 온 후 아들은 아주 흡족해하면서 입학 사정관이 악수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자랑을 한다. 그런데 얼마 후 불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들이 우울해하길래 괜찮아 아들, MIT 공대가 실수한 거야. 너 같은 인재를 놓친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며 다시 용기를 심어주었다. 멘토가 할 일은 어려운 일은 위로하고 잘된 일에는 축하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일이다. 이제 한 곳밖에 남지 않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귀하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환영한다. 우리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아들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다. 아들은 MIT 공대에 들어가 자기 적성에 맞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학교가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 한 것이다. 그래야 집을 떠나 혼자 독립할 수 있지만 메릴랜드 주립대는 집에서 다녀도 될 만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학 수속이 끝난 후 아들이 엄마 나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물어본다. 집에서 다니면 기숙사비를 따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형편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아들이 기숙사로 들어가고 싶어하니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의논하고 기도한 후 아들, 기숙사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 대신 한번 경험해 본 후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이야. 아들의 얼굴이 화색이 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임을 알고 돈이 들어도 경험해 보게 한 것이다.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 학기 하고 나서는 엄마,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요. 좁은 공간에서 기숙사 생활이 이제는 힘들어.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 경험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만약 부모의 입장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서로 마음만 상했을 것이라고 가정의 중요함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멘토로서의 자녀 양육 방법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 행복해야 하는 것은 자녀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기는 단지 학습과 성적만을 위한 기간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어른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진로에 대한 조언. 아들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잘 만지더니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고등학교 때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까지 고쳐주고 알려주고 반쯤은 컴퓨터 선생이 되어 있었다. 너는 컴퓨터 고쳐주는 일이 그렇게 좋으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 저는 컴퓨터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고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이나 회사에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에요. 라고 말은 했지만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대답하는 아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바라는 장래 기대의 욕심은 말 그대로 욕심이었다. 또한 아내가 은근히 아들이 목회자가 되길 바라던 기대도 모두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들이 원하는 진로에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자가 되기로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부탁을, 아니 다짐을 하였다. 딸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전에부터 봉사하던 미랄 선교에 출석하여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 그곳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를 열심히 배웠는지 잘하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부터 한국에서 유학을 온 농아인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수화로 대화하며 깔깔거리며 웃고 노는 것을 보면서 수화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선교회 행사나 수련회 때 딸은 수화 통역사로 봉사했다. 나중에는 교회에 농아인이 참석하는 날은 아빠 설교를 수화 통역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잘하게 되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특히 농아인들과 수화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특성에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부부가 미국 생활을 접고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개척하고 심우했던 교회에서 초빙하여 어렵게 아주 어렵게 기도를 결단하고 기웃길에 올랐다. 우리의 결정을 따르게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자녀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아들은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마쳤을 때였다.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혼자 잘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기도 기간을 가졌다.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요 하면서 자기 일은 잘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으므로 미국에 남고 딸은 우리 부부와 함께 한국에 왔다. 귀국한 후 딸은 영어 학원에서 유치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어린이를 좋아하므로 기쁘게 일을 감당하였다. 딸 에서가 한국에서 영어학원 유치부 교사로 잘 감당하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아무래도 대학에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말한다. 우리 부부는 정말 반가웠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 나온 것이다. 사회생활을 해보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참 잘 생각했구나. 그러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니? 하고 묻자 딸은 거침없이 미국 대학교에 가서 미국 수화를 배우려고 해 하고 말하면서 학교는 다 알아보았다고 한다. 학교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 대학교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기쁨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고등학교도 다니기 싫어하던 딸이 대학교에 가겠다니 오래 기다려준 보람이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다. 멘토는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와 관련된 갈등 문제를 만난다. 그중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학생 자신이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치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힘든 마음을 호소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장래가 보장될 것 같은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정해준 진로 방향이 자신과 적성에 맞지 않고 또한 자신의 장래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들도 만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힘들어한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 전 과정을 설계해 놓고 그대로 되기를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녀의 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멘토다. 결국 삶을 살아가고 그 삶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자녀,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부모 역할. 질풍노도의 청소년 길을 지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을 한다면 청년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한다. 현재 처한 상황과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기가 또 다시 다가온다고 본다. 그래서 심리학자 알포트는 청년기란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이며 매듭을 풀면서 인생이란 밧줄을 알게 되는 시기라고 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만날 때 힘들어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본인들은 많이 당황하게 된다. 그 까닭은 처음 겪는 실수와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딸과 아들은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후 직접 차를 운전한 것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였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한국보다 낮아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본다. 좀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집은 고3 때부터 새 차를 사주거나 부모님이 타던 차를 주어 학교에 타고 다닌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고3 중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할 정도이다. 물론 우리가 살던 곳이 부유층 동네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차를 사줄 형편도 못 되었지만 돈이 있어도 안 사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설명해 주었을 때 잘 받아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딸이 아빠 차를 몰고 나가서 큰 사고를 냈다. 시간은 다르지만 아들도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 차를 가지고 학교에 가다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딸의 사고 소식을 경찰이 연락을 해서 가보니 딸은 울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어디 다친 곳은 없니? 괜찮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자동차가 심히 망가졌으나 몸이 다치지 않은 것과 차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며 큰 경험을 한 것이라고 하자 놀란 얼굴이 편안하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음에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부모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을 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행한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이 성지순례를 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은 없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때라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딸이 실수로 카메라를 요단강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울상이 되어 안절부절하는 딸에게 카메라가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갔네. 괜찮아. 라고 농담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작은 것 같지만 배려받는 마음의 경험과 긍정적이면서 밝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멋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익혀 나갔다. 또한 자녀들을 칭찬할 때나 잘못된 것에 대해 꾸중을 할 때에도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던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실수를 할 때 긍정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해주는 능력이 삶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더 박사는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생각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부부는 작은 실수에도 책망보다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아들 디모데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딸이 미국에서 연락하기를 아들 디모데가 대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퇴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에 못 갔는데도 부모님께 혼날까봐 말을 못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많이 놀랐다. 다행히 누나에게라도 말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한동안 황당한 마음도 들었다. 6개월간 넉넉지 못한 경제 생활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보낸 돈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학교에서 퇴출이라니. 처음에는 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늘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던 아들인데 왜 말을 못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아들을 대하라는 지혜를 주셨다. 마음을 애써 다스린 후 아들에게 직접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아들은 우리가 한국으로 올 때 룸메이트와 방을 얻어 자취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많이 빠지는 바람에 성적이 부진하게 되어 학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설명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언제나 멋있는 아들, 책임 있는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망을 드릴 것 같아 말을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6개월이나 지났어요. 차마 학교에서 퇴출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평소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어쩜 부모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치가 포함되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이 도리어 자녀가 긍정적인 평가에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녀에게 어떤 초점에 맞추어 칭찬과 지지를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칭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다. 하지만 부모의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자녀로 자라게 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칭찬도 적절하고 지혜롭게 해야 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들의 6개월 동안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한 혼자 미국에 남겨두고 와서 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책망보다는 힘들었던 마음을 읽어주었다. 이번 일로 인해 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걱정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들은 더 미안해했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도 되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었다. 귀국 후 아들에게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고 모아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재도전을 하라고 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도리어 은혜였던 것 같다. 멀리 있던 아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실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했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그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이다. 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차량 운행으로 성가대로 중고등부 지도로 아빠의 목회를 도와주며 주중에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인생 경험을 쌓는 기간이 되었다. 학원 강사로 일하기로 결정되어 3주 동안이나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받는 동안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테스트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시간당 그 당시 33,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흡족했었다. 강의할 시간을 배당
받은 날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 강의도 많이 받는 배려도 있었지만 이미 주일날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해 놓았음에도 주일날에 실력이 좋다며 3시간이나 넣어 놓은 것이다. 한 달 일을 하면 47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당시에는 큰 돈이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을 범한다는 사실에 아들은 고민을 하면서 담대하게 주일만 빼주세요 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미 시간을 배정해 놓았고 디모데가 제일 실력이 좋아서 주일날 중요한 자리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물러서서 1시간 정도는 빼주고 오후에 강의를 하라고 했다. 결정을 하기 위해 면담을 하는 날 아들에게서 어떻게 하지요? 오후 4시 것만이라도 할까요? 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되는 전화가 왔다. 나는 금방 대답을 할 수 없어서 1분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는 주일날 돈을 버는 것에는 마음이 원치 않는다. 아무리 오후에 해도 어떤 사람이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여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기도할게. 담대함으로 말해라. 하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그동안 연수받은 것과 돈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이 죄송한 것 같아요. 하는 아들의 말에 우리 부부는 감동을 했다. 자신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모습에 내 자신도 잠시 아버지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의 3배나 되는 엄청난 큰 액수에 잠시 머리를 스치며 갈등했던 모습에 도리어 부끄러워했다. 아들은 결국 하나님과 470만 원과 바꾸지 않으며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결국 주일을 제외하고 강의하라는 통보를 일주일 후에 받고 강의를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알려주며 모범을 보여준 것에 결실이 되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